ITQ 2018 105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1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열렬비와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정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1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에서 파일을 신규로 여시면요. 시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시트 이름부터 답안 작성 요령에서 제공한 것처럼 제1 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2 작업, 그 다음에 제3 작업이라고 해주시고요. 제4작업은 차트를 추가하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3작업까지만 시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서 얘기했던 것은 A열을 넓이를 1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제1작업만이 아니라 모든 시트에 적용돼야 되므로 제1작업과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2작업, 3작업까지 3개의 시트를 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A열에 가셔서 열 넓이를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환경 설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1작업에 데이터 입력에 들어와서 보시면 모든 데이터는 서식 글꼴을 굴림체에 11포인트이고 숫자는 그러니까 숫자의 정렬은 회계 형식으로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의 시트, 모든 시트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시트를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모든 셀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가셔서 글꼴을 찾으셔도 되는데요. 시간 전략하실 때는 그냥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냥 굴림이라고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11포인트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셀에 들어가는 문자가 정말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숫자일 때는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여기 쉼표를 넣어주시면 회계 형식이 되십니다. 회계 형식이 되시고 그래서 회계 형식은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고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모든 셀에다가 가운데 맞춤과 회계 형식 두 가지를 다 적용해 놓으시면 문자일 때는 가운데 맞춤,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는 회계 맞춤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셨으면 클릭하셔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주실 거는 이거는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면 출력 형태와처럼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행간 간격이 기본 설정 값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주시고요. 시트 3개 다 선택된 때에서 행간 높이를 보통 20에서 22 정도, 저희는 20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데이터 입력하실 때 훨씬 더 편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작업들은 끝났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지금은 시트가 3가지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트를 클릭하셔서 시트를 3개 함께 선택되어 있는 걸 풀어주시고요. 제1작업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제1작업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트가 3개 다 선택되어 있으시면 3개의 시트에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시니까 분명하게 시트는 제1작업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B4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 데이터가 들어갈 범위가 A열부터 J열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으로는 1열부터 14행까지 있습니다. 이 위에 제목 부분을 빼면 4행부터 14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B4부터 J14까지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할 범위입니다. 그래서 B4부터 14, J14까지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한 셀에다 입력하고 엔터 주시면 밑에 넘어가시다가 B14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엔터 주시면 C4셀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시니까 선택을 하고 데이터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시 코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밑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G 이렇게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상설 전시 같이 긴 내용이 들어가실 때는요. 그냥 일단은 셀 넓이가 좁더라도 일단은 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데이터 입력이 끝나시고 셀 병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치시고 B4셀, 14셀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저희가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C4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전시기간이 있는데요. 전시기간이 한 셀에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전시기간 하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다음 셀로 넘어가시고요. Alt하고 Ent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한 셀 안에서 줄만 바꾸게 되십니다. 관람인원 순위까지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1, 2, 3, 4라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함수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가로 숫자가 있는 부분을 다 빼고 저희가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시면 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홈 메뉴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지에 보시면 바깥에 굵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한번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필드명이 있는 데랑 아랫부분 요 사이에 또 두꺼운 상자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잡아서 요 테두리로만 굵은 상자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과 테두리까지는 되었는데요. 데이터가 지금 셀 넓이랑 열 넓이 때문에 다 잘리고 넘치고 그러시죠? 요거 조정해 주시겠습니다. 셀 병합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합해야 한 셀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또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서 병합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네 군데가 있으시죠? 그러고 상단에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두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F열에 보시면 이 병합 부분은 대각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요. 오른쪽 누르셔서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서 테두리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좀 늦게 떴네요. 그래서 테두리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대각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두리와 이런 셀 병합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 사이에 이렇게 선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바뀌십니다.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들어가 있는 데이터 길이에 데이터가 이렇게 숨어서 안 보이실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다 보일 수 있게끔 바뀝니다. 드러나시죠? 너무 넓다 싶으면 줄여주시는데요. 이럴 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냥 적당하게 보기 좋게 늘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이 안 보이시죠? 다시 오셔가지고요. 여기 사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행도 그 데이터 양에 맞춰서 행 높이가 조절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 기본적인 입력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지에서 보시면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겠습니다. 데이터 저희가 서체 지정이랑 정렬은 먼저 했었고요. 제목과 결제 부분은 일단 데이터 이 표가 완성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B4부터 J4까지 G14, I14 영역은 주황색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필요한 영역을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상단 홈에 가시면 채우기에서 주황색을 클릭해 주시면 됐고요. 다음 두 번째 했고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H14열 14셀의 전시명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에는 H14셀에는 여기에 전시명이 한민족 생활사, 봄놀이 산꽃밥 이런 것들이 쭉 나올 수 있게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 이 셀에 들어갈 데이터를 저희가 유효한 것만 거기는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되고요. 뭐 정수면 정수, 문자면 문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해준 값만 들어갈 수 있게끔 조건을 걸어주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H14셀을 선택하시고요. 위에 데이터에 올라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오시면 이 셀에 대한 제한 대상, 유효한
데이터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뭐 정수, 소수점, 목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전시명이 쭈르륵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기본값으로 드롭다운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드롭다운이죠.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어떤 목록이 나와야 되냐면 전시 코드가 아니라 전시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표 만들어 놓으신 데서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지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제지와 같이 한민족 생활사가 나오도록 일단 선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 다음에 G5부터 G12 셀 서식을 이용한 숫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람 인원 뒤에 명을 붙이는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 입력이 끝났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다르냐면 전시 날짜가 나오는 게 다르죠. 날짜가 나오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관람 인원이랑 전시 기간이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하셔갖고요. 소수점 나오는 걸 없애기 위해서 먼저 홈에 가셔가지고 자릿수 줄임을 저희가 아까 회계 설정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 설정을 하다 보면 기본값이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 줄임으로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회계 형식으로 하고 자릿수를 줄여주다 보니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2018년 2월 8일을 이렇게 컴퓨터가 기억하는 데이터 값으로 바뀌었는데요. 얘를 갖다가 이 형식으로 문제지인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 표시 형식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날짜 부분에 클릭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설정이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고 없으시다 그러시면 그냥 시간 많이 걸리시니까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연도가 4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이어죠. 이어에서 연도가 Y가 연도입니다. 만약에 2자리로 했으면 뭐 99년, 뭐 98년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도가 4자리로 나오고 그다음에 슬래시가 있고 그다음에 달은 한 자리가 아니라 2자리. 2월달이면 02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는 2자리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지와 똑같은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 값을 문제지와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그러고 나서 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인원 뒤에 명을 붙이는 거는 여기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들어가시면 숫자죠. 그래서 세 자리마다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냐면 세 자리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 1의 자리까지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기본 서식에다가 뒤에다가 명을 붙여 주겠습니다. 명을 넣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다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H5부터 H12셀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H5부터 H12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셀들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름란에 가셔갖고 이름을 전시기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만약에 한 셀만 선택하실 경우에는 셀 이름이 이렇게 H6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전시기간이라고 그래서 수식이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셀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 기본 데이터에 관한 조건들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들어가는 제목란이랑 결제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란을 만드는 기본 조건은요, 사다리꼴 도형을 쓰라 그랬고요.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사다리꼴을 사용하셔서 출력 상태와 똑같이 B부터 G 사이에다가 적당히 넣어 주시고요. 사다리꼴 도형을 써서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도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자에 가셔서 오른쪽 대각선
못 보셨나요? 그림자 보시면 여기 올려놓으시 나오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림체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노랑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오른쪽 눌러서 편집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맹속 박물관 편향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홈에 가셔서 글자가 굴림체죠. 굴림체이고 그 다음에 20포인트 24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아까 검정색이었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지금은 왼쪽 맞춤인데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넣어주시고, 저희가 굵게를 안 줬네요. 굵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테두리가 테두리 색깔, 도형의 테두리 색깔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도형에 대한, 여기서 입력하셔도 돼요. 이 홈 상단에서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나오는 속성창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제목 부분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결제 부분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결제 부분은 어떻게 조건을 달으셨냐면,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임의의 셀 이런 데서 만드시다 보면 이렇게 열 넓이 조정하시거나 해서 이 데이터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이 아니라 제2작업으로 가셔서 비어있는 시트에 가셔갖고요.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 차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양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테두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합하셔야 되겠죠. 병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쓰기 있으시죠? 세로 쓰기로 넣어주시는데 여기 밑으로 좀 쳐졌습니다. 분명히 세로 가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계 형식 때문인데 일반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 만들어주시면 모양이 비슷할까요? 여기 조금만 더 넓혀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작은 걸로 점수가 깎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냥 컨트롤 C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카메라나 그림으로 하라 그랬죠. 그림으로 복사. 홈에 가시면 복사 기능이 있으신데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하라 그랬습니다. 제2작업은 저희가 나중에 또 작업할 게 있으시죠. 그래서 삭제를 하시면서 행립 전체를 삭제해서 없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1작업에 오셔서 H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적당하게 그림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옮겨가지고 줄이고 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시면 이제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은 완료되었습니다.